오늘 주제는요, 그 사람이 요즘 뭐하고 사는지, 속마음은 어떤지, 뭐 할 말은 있는지, 뭐 앞으로 나한테 행동은 어떻게 할 건지 등등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준비해 봤고요.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릴게요. 번호 다 고르셨으면 리딩 스타트 해볼게요.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근황이 어떤가? 근황이 어떤가? 앞으로 행동, 나에 대한 속마음, 속마음, 근황이 좋지 않군. 분이 안 좋구나. 네. 그래요. 야, 봅시다.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람 요즘 뭐하고 사는지 지금 속마음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 근황은요, 정말 몸이 안 좋아요. 약간 어디서 못 얻어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안 챙겨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욕이 없어가지고 밥을 안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지금 밸런스가 무너져 있고 까딱하면 쓰러져서 병원도 가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분의 속마음 자체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일 때마다 약간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난대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 그치만 약간 뒤에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채찍을 들고 있죠. 이렇게 등짝 스매싱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여러분들이랑 헤어지거나 이제 끝났을 때 두 분의 관계를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집안 어른 분들,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위 친구들, 지인들 명백히 너가 잘못했네, 너가 쓰레기네, 막 이렇게 좀 판가름 날 수 있을 만큼 약간 이분이 비난을 듣고 헤어짐을 고해야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분의 요즘 근황은, 그립다. 여러분들이 참 그리워. 약간 아직 꿈에 절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이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립고 너무 이렇게 선망하고 있지만, 뭐라 그러죠? 별이라는 거는 손에 닿을 수 없고 반짝반짝 빛나지만 존재감은 너무 명백하게 거기 눈앞에 있지만 내가 거길 다가가서 그 반짝거리는 별을 내 주머니나 집에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쟁취를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너무 한스럽고 너무 화가 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처음에 되게 이렇게 설레이면서 알아갔던 그 상황. 음. 그리고 여러분만을 굉장히 미친 듯이 집중했던 그 초창기, 썸이든 연애 초기든 되게 막, 가슴 설레이고 막 정말 마음이 너무 두근거려갖고 심장이 막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막 너무 설레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이분의 속마음인데, 정말 만약에 끝났으면요. 정말 더럽게 끝났거든요. 막 주위에서 나 헤어졌어 이러면 잘 헤어졌다. 이렇게 할 정도로 좀 반대가 심했거나 아니면 이분이 지금 뭐 직장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엮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가가기에는 여기 직장 상사나 뭐 사장님께서 이렇게 등짝을 때리려고 책찍을 들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좀 매타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은 굉장히 많지만 만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이분이 많이 갖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뜻 다가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이분은 참 안타까운 게, 이분이 참, 음, 미래에는 좀 이분을 도와주는 귀인이라던가 아니면 이분에게 좀 좋은 인연이 들어와갖고 커리어적인 면도 그렇고 인생을 전반적으로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귀인이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놓친 그거에서 막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옆에 귀인이 나타나든 진짜 인연이 나타나도 약간 못 알아볼 수가 있겠다 싶어요. 약간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를 봤을 때 되게 뿌듯했다.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랑 사귄다 라고 했을 때 좀 어깨가 으쓱할 수 있는 약간 뭐라 그러죠? 음, 객관적으로 어디 내놨을 때 정말 외모도 훌륭하고 여러분들이 스펙도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러지? 사귀다가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발언을 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주위에서 야 만나지 마 이상해 막 이렇게 해서 뜯어 말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분 사이가. 그렇지만 그렇게 관계가 완전 나쁜 걸로 치닫기 전에는 여러분들을 약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같이 길거리 다닐 때 있잖아요. 약간 트럼프와 이방카 같이 약간 트로피 아내라고도 하긴 하는데 뭐 남자분들은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좀 그런 좀 되게 이쁘장하신 분? 그런 분이랑 같이 다니면은 좀 어깨 으쓱하고 약간 이렇게 부러움의 시선을 받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용어가 생긴 게 아닐까 싶은데, 트로피 여자친구, 트로피 아내? 이런 게. 근데 아무튼 좀 여러분들은 좀 본인에게 그런 존재였다, 외적으로. 근데, 참 사람이,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참 맘먹으면 이성도 후릴 수 있을 것 같고 엄청 잘 놀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 거의 완벽한 내 운명의 상대였던 거죠. 좀 더 여러분들이랑 관계가 틀어졌을 때 관계 회복을 할 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게 이분의 속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지금 뭐하고 사는지가 오늘 근건데 일단 뭐하고 사느냐라고 봤을 때는 약간 이분이 일적으로는 기회가 들어올 것 같아요. 뭐 승진의 기회라던가 능력을 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뭐 정보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놓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요즘 뭐 하고 사느냐라고 봤을 때는 약간 여러분들을 약간 다시 찾아내든 연락이 닿든 뭐 아니면 제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뭐 하고 사는지 어디서 사는지 그냥 일거일투족을 다 알고 싶어 하는 게 이분의 근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알아보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요. 뭔가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갈증이 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가 약간 일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약간 좋은 기회가 나타났을 때도 좀 성실히 임해야 되는데 이분은 좀 여러분들의 정신이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약간 밥이 안 넘어가요. 목에 식욕이 완전 없어져가지고 약간 이분이 밥도 잘 안 먹고 일도 이제 집중해가지고 커가야 되는 면이 있는데 커리어적인 면에서 커가야 되는데 그것도 놓치고 그냥 오매불망 여러분들만 생각하고 약간 독 닦는 심정으로 참아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거를 무지무지 참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또 근황을 알게 되면 나중엔 여러분들에게 뭐 결혼해달라 나 너를 정말 좋아한다 이러면서 다가올 걸로 보여요. 뭐라 그러지? 이분은 참 뭐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신이 어떻게 돼서 거의 잘못 까딱하면은 스토커처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약간 이분이 나는 진짜 다시 만나면 이거 해줘야지 저거 해줘야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가지고 뭐 근황 자체가 근황이랄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밖에 없고 근데 이제 무작정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고 다시 만나달라 시작하자 뭐 나 좀 용서해줘 막 이러면은 거절당하고 꼴이 우스워질 걸 아니까 미리 좀 정보를 얻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다가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약간 여러분들 생일이 언제이신지 모르겠지만 생일쯤에 이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고요. 이분의 근황 자체라는 것은 정말 이제 일에 너무 파묻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집안 어른이나 부모가 이제 막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만나면서 그런 관계를 이어가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 샘솟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돛닦는 심정으로 정말 이런 그냥 현타가 온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정도로, 항상 이렇게 눈을 감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른거리고 생각이 나다 보니까 미래에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분이 되게 신기한 게 계획적이고 치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막 알아내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스토커처럼 알아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솔로인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결혼 안 했거나 솔로일 때 여러분들이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생일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만약 여러분들이 솔로다라고 하시면 이분은 그때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다시 만나달라 미안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혼까지 추진할 걸로 흐름 자체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근황은 좋지 못해요. 그냥 여러분들에 미쳐있다. 약간 뭐 영혼 없이 사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나만 그리워하는 건가? 나만 이렇게 아픈 건가? 했을 때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네. 그래서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근황, 속마음, 근황, 앞으로의 행동,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분의 근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 정말 힘들어. 나 정말 약간 이분 심각하게 말하면 어디 갇혀 있나요? 아 진짜 물리적으로 뭐 사건 사고에 휘말려가지고 어디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물론 그렇게 갇히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아예 뭔가 이제 상황적으로 섣불리 움직일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시받는 그런 눈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두 분과의 관계가 들키게 되거나 알게 되면은 좀 곤란한 일이 생겨서 스스로 은신하는 걸 수도 있고요. 지금 이분 자체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건 있지만 같이 하기에는 조금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고립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이렇게 고백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 게 이분의 속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 은둔자 카드거든요. 은둔을 해가지고 이 관계의 마음을 자꾸 누르고 삭히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분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쪽 일을 하고 있다가 다른 쪽으로 이제 갑자기 뭐라 그러죠? 부서 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장님이 바뀌었고 회사가 확 분위기가 바뀌어서 본인이 좀 적응해야 된다던가 좀 이 지금 타이밍 자체가 이분이 너무 큰 변화를 겪어내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도 이제 환경적으로 어떻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여러분들에 대해 다가가거나 이렇게 시간을 조율해가지고 시간을 내서 마음을 보여주기까지 좀 어려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분들은 다시 들어가자면 이분의 근황 자체는 사실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감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좀 너무 많은 변화를 겪다 보니까 그 부분에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을 갖거나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자체는 원체 크고 고백하고 이렇게 결혼 카드까지 뜬 거 보면 오매불망 여러분만을 빨리 쟁취해서 같이 함께하고 싶다라는 게 이분의 진짜 속마음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은 약간 타고나신 게 좀 선한 분인 것 같아요. 되게 괜찮으신 분이고 착한 사람이고 약간 이분을 칭하는 게 지구에 내려온 천사다.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주는 아무튼 그런 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혼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봐서 이분 자체가 사람이 되게 괜찮고 착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물론 이분이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조금 갇혀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지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너무 치열한 일에 파묻혀가지고 거기서 또 이겨내느냐고, 그 물살에 본인이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무리를 하는 걸로도 보이고, 또 지금 상황에서 이분이 전공 분야가 있어요.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거 외에 좀 시대에 발빠르게, 요즘은 본인의 전문 분야도 시대에 발빠르게 나가다 보면은 부수적으로 배울 새로운 테크닉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시장도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케팅 방법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를 설립하면서 같이 일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어떻게 유혹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굉장히 케어하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왔을 수 있지만, 지금은 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고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다고 말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서운하실 수는 있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나한테만 온전히 집중하고 나만 이렇게 챙겨주고 뭐 엄청 나를 꼬시는 듯이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갑자기 잠수 탄 것 같고, 뭐 바쁘다고 하고, 뭐 힘들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한테 간을 보나? 나랑 지금 장난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두 분의 관계는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진짜 다가 아니거든요. 이분이 정말 지금 시기에서 이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이뤄내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좀 엄격해지고 시간 관리를 하면서 좀 하고자 하는 일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요. 그 일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또 뭔가 24시간 동안 그거에 대해 고민을 해야 일이 잘 될까 말까 한 그런 노력이, 항상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약간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노력해도 땅 터질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라서, 이분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의 근황을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이분이 멘탈도 힘들고 뭔가 몸도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고 좀 약간 간 보고 치고 빠지는 듯한 느낌 들어가지고 이 사람 바쁘다는 것도 그냥 핑계 아니야? 그냥 나 거절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 약간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을 진짜 이분은 어떻게 봤을 때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자마자 이런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같이 살고 싶어. 같이 결혼 못하더라도 같이라도 살고 싶어.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열렬히 구애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움직이고 하면은 뭐 외부적인 요소에서 그게 흠집이 날 수도 있고 구설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이 하고 있는 일 전문 분야가 너무 그걸에서 넘어서 또 다른 분야까지 내가 설립을 해서 같이 일을 진행해야 하다 보니까 적응하는 거에서도 너무 힘이 빠지고 정신이 없고 막 그런 지금 상황인데, 사실 이분은 본인 스스로 만든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지 아직 최악의 상황이 이분에게 닥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좀 철두철미하거나 약간 완벽주의가 있으시거나, 약간 이분이 약간 신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촉이 있으시다 보니까 좀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하고 상황을 좀 본인의 그런 통제하에 뭔가 성실히 일을 해서 뭔가 목표하는 거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근황은 지금 여러분의 연락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나 잠수 탄다라고 하고 정말 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는 바로 뭐
뭐 선톡을 하거나 뭐 전화를 하거나 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 좀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좀 중요한 시기인 건 맞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변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변환점을 맞이하기에는 굉장히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하고 있어서 이분의 인생이 걸린 거라 애정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그 일에서 도태될 수도 있고 안 좋게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은 집중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굳이 엄청 집중할 수 없다는 거는 조금 양해를 이분이 양해를 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왜 뭔가 제가 상대방의 마음을 대변해갖고 여러분들을 달래준 듯한 그런 결론이 되긴 됐는데 어쨌든 이분의 근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또 다른 이성이 보이지도 않거든요. 이분은 연애를 하고 썸을 타고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분의 좀 편의를 봐달라고 제가 좀 설명이 늘어졌고요. 어쨌든 이분의 속마음 자체는 정말 이 상황만 따라준다면 여러분들을 딱 보자마자 아직 젊으신 분들이라면 결혼할 거야 라고 하시고 아니면은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제 동거라도 하거나 같이 살 거야 라는 게 이분의 진실된 속마음이고 지금 뭐하고 사는지는 솔직히 좋지 않아요. 네, 이성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 외에는 이분이 이렇게 딱히 마음에 차는 사람도 없고 이분은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개인적으로 겪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은 놓지 않는다는 거 항상 밤마다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여기 달을 보면 이게 늑대가 울부짖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달이 여러분들 같아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울컥울컥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치만 좀 본인이 확신해 줄 수 없는 그 부분은 본인도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분은 미래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일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힘들지만 이겨낼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에 온 천사 같은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약간 종교인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촉이라던가 그런 신기라던가 그런 영감이 발달돼 있어서 그게 굉장히 이분에게 큰 힘이 되어서 이 힘든 상황을 다 물리치고 결국 해결하지 않을까. 그 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뭔가 가까운 사이가 되자고 이렇게 제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 분들의 상대방의 근황을 봤을 때 이분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멘탈이 무너져 있고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서 연애를 하거나 사랑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태이고 이분에게 이런 꽃이 둘러싸여 있죠. 여기도 꽃에 힘이 있다라는 카드가 뜬 걸로 봐서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멘탈적이든 몸적으로도 너무 힘드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좀 꽃의 힘을 빌리세요 라는 카드가 좀 잘 뜨곤 해요. 어쩌면은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보니까 뭔가 이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스럽게 보라고 이렇게 꽃을 키워보거나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냄새 테라피라도 해라 라는 식으로 이런 카드가 뜨는 것 같은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근황이 완전 좋지 않아요. 완전 멘탈이 완전 우울증에 빠져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이 뭔가 그 앞으로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선택지가 다 절망으로 무너졌어요. 그 선택지가 다 이뤄지기 좀 어려울 정도로 옵션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분 자체는 사실 좀 내면의 힘이 좀 대단한 분이에요. 실제로는 되게 강하신 분이고 뭐 열심히 사는 분이고 뭐 스펙이 좋을 수도 있고 뭔가 쌓아 올린 게 그래도 있는 분일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분의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마저 좀 약간 이루어지기가 힘든 그거를 충분히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줘가지고 나 자신을 좀 내세울 만한 그런 곳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정말 바닥으로 치닫는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분은 좀 안타까운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헤어졌나 만약 연락을 안 된다라고 하시면 어쩌면 여러분들 측에서 이 관계를 끊으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 싸움이 잦다 보니까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끝을 내린 걸 수도 있는데 이분이 지금 근황 자체는 뭐하고 사는지는 솔직히 막 좋게 살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나서 막 약간 연애고자 느낌? 도저히 연애세포가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이뻤어요. 여왕제 카드가 떴죠. 약간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분은 헌신을 했고 마음을 줬고 그리고 진짜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을 몸에 불망 이렇게 뭐 사랑을 해왔는데 마지막은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끊어냈다. 여러분들은 물론 이성분들에게도 인기가 있겠지만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기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랑은 또 다르게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떠났겠지? 라는 그런 피해망상까지 열등감까지도 막 생겨있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면 이분은 이 인생에 있어서 통틀어서 이분에게 진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약 거부하게 되면은 평생을 좀 연애고자 같이 진짜 그 누구도 마음에 안 들어. 성에 안 차.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은 점점 지치는데 그거를 뭔가 보듬어줄 그런 주위 사람도 없는 거죠.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고 또 우울한 사람이고 자존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분이 뭐 겉모습이라던가 상황 자체는 우울할지 모르지만 실제 이분이 내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은 뚜벅이처럼 걸을 때 이분은 이렇게 말을 타고 하늘을 나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런 잠재 능력이 굉장하신 분인데 약간 자기 자신을 좀 대접하고 뭔가 존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본인의 장점이 하나도 지금 튀어나와갖고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 안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분은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연애할 수 있는 기회는 들어온다고 해요. 그 연애를 하게 되면은 이분이 여태 굉장히 힘들었던 거 그리고 고생했던 게 조금 눈 녹듯이 사라져가지고 그 사람이랑은 결혼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흐름도 보이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나는 재회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재회를 하실 수 있고 또 이분이랑 만약에 다시 붙어갖고 연애를 하고 진행을 해 나가시면 결혼까지도 가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이 굉장히 외롭고 힘든데 이분의 장점을 뭔가 이제 세상에 내보이고 펼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환경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라는 존재가 있으면은 이분은 좀 그런 장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뭐 이쁘고 뭐 너무 인기도 많고 성격도 좋고 다 좋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기운을 좀 뿜는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여러분들을 더 못 잊고 또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근황을 봤을 때 사실 뭐 너무 우울해갖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고 건강이 엄청 무너졌을 수도 있고요.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세워놓은 그런 모든 계획이 다 틀어졌고 그게 다 사라졌고 허무하게 약간 뭐 그 모래사장 위에 모래성처럼 파도가 한 번 휩쓸렸더니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그 성이 다 무너진 거죠. 그런 상태로 보여요, 이분이. 뭐 어쩌면은 뭐 최악 요즘 비트코인도 많이 하시니까 그걸로 한 번에 다 왕창 날리셨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까지 이분이 참 내면에 힘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절망에 빠지고 힘들어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거의 뭐 집에 이렇게 알아 누워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자꾸 생각나고 만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 최악도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있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리딩을 하면서 3번 분들보다 상대가 더 안타까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래 보이는데 어쨌든 이분의 근황과 속마음이 오늘 주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황이 너무 좋지 않다. 우울증에 빠져서 우울증 약을 먹을 수 있는 상태고 자존감이 완전 박살내 나 있는데 실제는 굉장히 이분이 능력이 그래도 나름 있어서 환경이랑 그 상황만 잘 따라주면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라는 존재가 이분에게는 좀 기회이기도 했고 좋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더더욱 여러분들을 못 잊고 재배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분이랑 재회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분이 만약 연락이 오게 되면은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 주셔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지. 왜냐면 다시 시작하게 되면 두 분은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근황을 봤을 때요. 이분이 돈적인 면에서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을 것 같아요. 투자를 했거나 내가 좀 뭔가 돈을 들여갖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헌신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게 좀 보람차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돈 쓴 만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투자한 만큼 이렇게 피드백이 안 오고 여러분들이 기대에 부응해주지 않아서 좀 서운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 뭐 돈적인 거를 바란 적도 없고 실제로 내 뭐 금전적으로 이득을 준 게 없다라고 하시면 개인적으로 이분이 부동산이나 뭐 그런 투기, 땅이나 땅 투기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여기 코인이 너무 많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다 날렸어요. 왕창 날렸어요. 심하게 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황은 그냥 아휴 그 돈으로 내가 그냥 그 돈으로 연애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어디 가서 술집을 가도 술집을 가도 그냥 그렇게라도 살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금전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으로 보여요. 정말 보람차지도 않게. 근데 이분이 좀 다행인 게 그래도 복이 조금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이제 가을 지나서 겨울에는 이분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여태까지 힘든 상황은 벗어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이든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막 그런 식으로 돈도 퍼주고 막 뭐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부분이 복이 되어서 이분의 인생을 조금 잘 풀리게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좀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분이랑 만약에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금전이 지금은 너무 힘들고 괴롭다 보니까 재정이 좀 안 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가올 순 없지만 이분이 진짜 겨울쯤에 금전이든 재정적인 면에서 다시 손실된 거를 회복을 하고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뭐 약간 그런 근황 자체가 내가 뭐에 씌였다. 내가 악마에 씌였다. 내가 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인생만 살았으면 억울하지 않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금전적인 손실을 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선천적인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좀 착하신 면도 있고 남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돈도 쓸 줄 아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분이라면은 이게 그런 게 또 복이 돼서 이분을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분 자체에 수호령이 있어요. 수호령이 굉장히 힘이 세신 분인데 그 수호령께서 이분을 항상 도와주고 있고 가이드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분의 꿈을 실현시켜 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거든요, 옆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진짜 여기서도 세레나라는 천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곧 돈을 받을 것이다. 너가 원하는 만큼 돈을 줄 것이다. 그게 미래에 꼭 생겨날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분이 지금 진짜 금전적으로 많이 손실이 났다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이 미래엔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좀 느끼기에 지금 많이 뭐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졌지만 올해만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내년 겨울쯤에는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전망이.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분이 그런 투자나 투기를 했다가 완전 패가망신할 정도로 손실을 났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제는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으니까 걱정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분이 내가 이분은 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투자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다. 그냥 뭐 나한테 돈을 쓰거나 주위 사람들한테 돈을 잘 쓰는 사람이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밥 사주고 뭐 사주고 하는 게 그게 보시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계속 고여 있으면 썩어요. 돈도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돈이라는 거를 순환을 하면서 밖으로 이렇게 빼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주고 주고 선물도 주고 하는 걸 그렇게 순환을 시키면서 그만큼 또 더 큰 돈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이분은 좀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그냥 밥만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을 이분에게 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분을 더 성공으로 이끌 것 같고 또 이분에게 수호천사님도 있지만 주위 사람들도 뭔가 수호천사처럼 이분이 곤란하거나 힘들 때 발벗고 이렇게 나서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면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돈도 막 힘든 사람한테 돈도 퍼주기도 하고 밥도 다 사주고 정말 막 금전적인 것도 다 해결해주고 이랬는데 실제로는 그 관계들 중에서 상처받은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뭔가 금전적인 이익을 보고 많이 그런 거를 혜택을 받는데 이분에게 좀 확신을 안 주거나 좀 돈을 더 줘라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관계가 틀어져서 이분이 괴로워하는 걸 수도 있고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하시면 이분이 주위에 그렇게 좀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돈을 퍼주는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이분을 배신을 때린 거죠. 네, 이분을 좀 고마움도 모르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이분 인생에서 난 진짜 악마를 만났다. 악마를 만난 것 같아서 정말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람차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탈을 쓰고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건가? 사람이 그냥 싫다라는 그런 우울증? 그런 좌절감? 혐오감? 이런 게 이분 마음에 싹트게 되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람들을 안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관계를 좀 끊고 그냥 본인 하는 일에만 열심히 매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지만 겨울쯤에는 이분이 그래도 멘탈적이든 정신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가가가지고 다시 만나보자, 함께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혼을 아니면 약혼을 제안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어쨌든 근원적인 거는 이분이 돈이 좀 많이 공통적으로는 빠져나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돈이 빠져나가면서 멘탈이 다 털리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투자 아니면 자법분들에게 그런 돈적으로 투자했을 수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그만큼 뭔가 보람찬 일도 없고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황당하고 화도 나고 막 진짜 악마 같고 사람들이 막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정말 지금부터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전진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상처받은 마음을 겨울쯤에는 분명 회복을 하실 거고 그렇게 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투기나 투자를 했는데 완전 망가졌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겨울쯤에는 그게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손실 난 거를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익을 좀 얻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좀 약간 이분은 계속 주려고 해요. 돈도 주려고 하고, 선물도 주려고 하고, 계속 무언가를 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인데, 하늘이 감명 받아서 그런가? 하늘이 그래도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의 금전 운이 회복만 되신다면은 두 분의 관계도 다시 잘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우리는 이미 잘 만나고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많이 틀어지고 힘들고 자주 싸우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금전이 회복된과 동시에 두 분의 사이도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분의 근황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정한 요즘 상태를 좀 대변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주식 시장도 많이 녹고 있고 비트코인도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말 그 테슬라 사장 같은 경우는 몇 조를 지금 한 2조인가를 비트코인에 넣었다가 손해봤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투기 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시기가 있고 내려가는 시기가 있으면 올라가는 시기가 있으니까 이분도 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잘 견뎌내시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